자산이 전 세계 중앙은행 가운데 최대 규모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의 자산이 늘게 된 것은 일본 정부의 채권을 계속 흡수하기 때문인데요. 일본 정부는 매년 막대한 빚을 내고 있는데 이것을 일본은행이 국채로 사들이는 겁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의 빚은 세계 최고 수준인 GDP 대비 250%가 넘는 수준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가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파탄을 일으킬 수 있는 우려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일본 은행의 총 자산은 약 6,400조 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FRB는 물론이고 유럽 중앙은행조차도 크게 압도하는 수준입니다. 일본 은행 자산이 세계 최고라고 좋은 게 하나도 아닙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앞서 말했듯이 국채 비율인데 일본 은행 총 자산의 84%인 483조 엔이 국채인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일본 정부는 빚을 내고 있는 것이고 일본 은행은 정부의 돈을 빌려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베 신조 총리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를 뒷받침하기 위해 시중에 돈을 푼 결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는 일본 은행에 돈을 갚을 필요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의견이 등장합니다. 특히 엔화는 달러와 같은 기축 통화에 가까워 안전하며 정부가 무제한 돈을 찍어내도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국가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 일본도 기축 통화로 괜찮다는 것이죠.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이것은 완전히 비정상적 구조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빚을 내지 않으면 나라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인데 언제까지 금융기관이 이 국가 빚을 감당할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일본은행이 정부의 빚 중에 41%를 감당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금융기관, 보험사, 해외 투자도 나눠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관들의 일본 정부는 국채 이자 비용도 내야 하며 그 비용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이자 비용을 내기 위해 다시 일본 중앙은행으로부터 빌려서 지급하는 상황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 정부가 이런 일을 반복하는 이유는 세수가 턱없이 부족한 것도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10월에 단행된 소비세 인상도 재무성에서 이러한 맥락 가운데 강력히 추진한 것입니다. IMF나 동일본 대지진과 같은 국가 위기 상황, 일본 고령화로 사회보장비 지출도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의 답은 증세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아베 총리가 가장 안 하고 싶어하는 것은 증세인데 과거 증세로 국민 반발을 사서 선거에서 패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증세는 일본 경제를 크게 위축시켰기 때문에 오히려 세수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일본 은행에서 돈을 빼서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증세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이러다 보니 최소한 수백조 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해결된다는 후쿠시마 오염수 매립 방안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냥 바다에 방출해버리면 몇백억 원이면 해결되는데 계속 빚만 지는 정부의 선택권이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내년에 열리는 도쿄올림픽에 추가로 투입되는 자금만 수십조 원에 이르는 등 그야말로 빚잔치입니다. 일본 정부도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닌데 작년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며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려고 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이에 따라 긴축 흐름을 타서 일본은행의 총 자산을 줄이려는 흐름에 편승하긴 했습니다만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세계 경기가 다시 악화 우려가 발생해 각 중앙은행은 또다시 완화 노선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국은 다시 금리를 더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추세로 일본은 금융 완화 정책의 정상화를 할 수 없는 그대로의 상태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세계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인데 일본에는 이게 더욱더 독이 되는 것입니다. 마이니치는 미국과 유럽의 통화 완화 정책으로 인해 일본은행은 정상화는커녕 오히려 자산을 늘리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일본은행 자산 증가는 큰 위험을 내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래의 금융 완화 정책을 종료하고 정상적으로 빚을 갚기 시작하면 이자 비용이 늘어나게 되며 중앙은행은 채무 초과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마이니치는 그런 상황으로 일본은행이 곧바로 파탄하는 일은 없겠지만 신뢰가 깨져 엔화 가치가 급락해 경제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이유로 미국과의 엔화 협상에 진땀을 흘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트럼프 정부는 계속해서 중국과 일본 등을 환율 조작 의심 국가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만약 대일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미국이 전격 일본 정부의 엔화 가치를 올려버린다면 일본은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정부의 이자 비용은 급격하게 증가할 것입니다. 미국의 일부 경제학자들은 일본 정부는 빚의 원금은 손도 못 대고 있으며 이자 비용도 세금으로 충당하거나 이자를 내기 위해 일본 은행에서 다시 돈을 빌리는 것은 엔화가 아니었으면 이미 파산했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상으로 일본 은행의 총 자산이 세계 최고 수준이 되었으며 그것은 곧 일본 정부의 빚이라는 상태를 살 것 같습니다. 전 세계 경제 침체가 오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일본 정부 를 내줬습니다. 하지만 국내 반도체 업계가 핵심 소재 국산화에 나서고 또 다른 수출 통로를 찾으면서 다행히 이렇다 할 생산 차질은 아직 빚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본의 반발에 시작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파장은 어떨까요? 일본 안 갔더니 한국인 관광객 수가 크게 줄면서 일본은 우리의 9배에 달하는 경제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안 샀더니 지난달 일본 승용차 판매가 지난해보다 60%나 줄었습니다.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일본의 수출 규제와 불매운동, 그 후폭풍을 성화선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추석 연휴라는 대목이 끼었던 지난 9월, 일본으로 가는 항공기의 승객은 1년 전보다 28% 줄었습니다. 9월부터 본격적으로 노선 조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성수기였는데도 승객이 좀 많이 줄었고요. 10월에도 예약률을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줄어든 좌석마저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결국 탑승률은 60에서 70%에 그쳤습니다. 앞서 7, 8월 여름 휴가철에 일본을 찾은 한국인도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약 3,500억 원에 달하는 생산 차질 효과를 빚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이 입은 피해의 약 9배 규모입니다. 특히 불매운동이 이어지면서 메이드 인 재팬의 상징과 같았던 맥주와 자동차 시장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지난달 일본에서의 맥주 수입액은 6,000달러, 단돈 700만 원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0.1% 수준으로 추락한 겁니다. 재고는 많은데 소비자들이 찾지 않으니 새로운 주문이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일본 맥주는 국가 순위에서 1위를 달렸지만 불매운동 이후 밀리면서 28위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자동차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9월에 새로 등록한 일본 승용차는 지난해보다 60% 급락했습니다. 다만 일부에선 3개월 전과 다른 모습도 포착됩니다. 유니클로에선 일부 신제품이 재고가 부족할 만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지금 일본인의 해외여행 국가 중 단연 1위가 한국이라는 소식입니다. 일본의 프레지던트 온라인은 지금 일본인의 해외여행 단연 1위는 한국이라는 기사를 보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일 관계 악화로 인한 영향은 없고 오히려 인스타그램의 영향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JTB 종합연구소는 2019년 8월 일본에서 해외로 향하는 아웃바운드 일본인 해외여행 동향을 발표했고 전년 대비 해외여행객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하는데요. 수석연구원의 말로 2015년 이후 저가 항공의 확산으로 인해 해외여행 시장이 성장을 계속하고 있으며 또한 2019년에는 20대 초반의 젊은 층의 출국이 늘고 있다는 등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스타그램 등의 SNS를 통해 젊은 층들이 해외여행의 매력을 느끼게 된 것도 해외여행 성장에 연결이 되고 있으며 인스타에 올릴 좋은 경치가 있는 태국이나 대만, 하와이 등이 인기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해외여행지 중에서도 일본인 방문 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단연 한국이며 한일 관계에 대한 작금의 정치 정세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젊은 층은 SNS 등에서 일상적으로 아시아의 문화를 접하기 때문에 한일 관계가 여행에 미치는 영향은 경미하다라는 견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의 해외여행은 곧 있을 소비세 증세가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고 과거의 증세에서도 반년 정도는 여행객 수가 줄어들었었기에 이번에도 비슷한 정도의 침체가 우려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젊은 관광객의 한국 방문 증가의 요인으로서 빼놓을 수 없는 이유는 한일 관계 악화 이전에 우리나라의 젊은 층 사이에서 일본 여행 러시가 이어졌던 것과 비슷한 이유일 텐데요. 지리적으로 가까운 점과 다양하고 저렴한 교통편 그리고 원, 엔 간의 환율 프리미엄이 큰 이유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한류로 대변되는 방탄소년단 등의 아이돌 그룹과 드라마, 영화 등의 대중적인 부분에서 어느새 일본보다 우월해져 버린 영향으로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일본의 젊은 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야 할 것인데요. 아베를 비롯한 일본 정부에 대한 입장과 한국 방문을 원하는 일본의 젊은 하지만 한국경제연구원은 6일 2019년 여름 휴가철 한일 여행의 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국 관광객이 일본 여행을 안 가서 일본의 생산 유발 감소액이 3,537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반면 한국의 생산 유발 감소액은 399억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서 일본의 피해가 9배나 큰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한국관광공사와 일본 정부 관광국에 따르면 이 기간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87만 400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27.6% 줄었고 반면 방한 일본인은 60만 4,482명으로 같은 기간 10.3% 증가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숙박업 1,188억 원, 음식 서비스 1,019억 원, 소매 771억 원 순으로 타격이 있었는데 부가가치 유발의 감소는 일본이 1,784억 원으로 한국의 33배나 달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로 한동안 이어진 일본 여행 보이콧이 일본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줬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석은 7월에서 8월까지 휴가철을 기준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휴가철은 이미 몇 개월 전에 휴가지와 기간을 예약해서 예약을 취소하고 다른 날짜를 잡기가 힘들고 취소 수수료도 너무 컸습니다. 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본 여행을 간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일본 여행 보이콧 효과는 9월 이후에 보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본 여행 보이콧뿐만 아니라 일본 제품 불매 운동도 3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본 불매 운동이 금방 사그라들 것이라며 한 일본 방송인은 이렇게 호언장담했었습니다. 일본산 맥주 3일만 수출 막아도 한국 전역의 식당에서 장사가 안 될 것. 하지만 한때 맥주 판매량 순위에서 1, 2위를 다투던 아사히 맥주는 한국 시장에서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2일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9월 일본 맥주 수입 금액이 6,000달러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동월 대비 99.9%가 감소한 수치로 일본 맥주 수입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진 것입니다. 일본이 경제 도발을 하면서 제일 먼저 공격한 반도체 소재 수출 제한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소재를 국산화하고 대체 공급처를 찾아 아무런 타격을 입지 않았지만 일본의 소재 수출 기업들은 큰 피해를 입으며 일본 경제에도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의 도발로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를 종료했는데 지난 2일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로 일본 내 안보 불안이 고조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SLBM 발사 당시 한국보다 먼저 북한의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규정했으나 발사체의 개수에 대해선 한국과 달리 당초 2발로 발표했다가 1발로 정정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경제 도발을 하면서 일본은 피해를 보지 않지만 한국은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일본 아베 정부는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3달이 넘은 지금 그들의 예상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피해는 오로지 일본의 몫이었습니다. 이 때문인지 지난 4일 일본 임시국회에서 아베는 예상치 못한 발언을 했습니다. 경제 도발 이후 일관적으로 한국이 국가 간의 약속을 어겼다면서 무시 전략으로 일관했지만 이날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발언한 것입니다. 아베 총리는 2013년부터 2017년 시정 연설에선 한일 관계를 설명하면서 한국을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불렀었지만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뒤 한국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하자 이 같은 표현을 빼버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 끝에 다시 국제법에 따라 나라와 나라 간의 약속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베는 아직도 입장을 바꾸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예상과 다른 상황에 당황해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냈습니다. 아베는 체면을 지키려 하다가 곧 더 큰 고통에 직면하게 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한국에서는 부품과 소재를 국산화하려는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일본 여행 보이콧과 일본 불매 운동은 꾸준히 벌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